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이 책의 7장이 되겠습니다. 7장은 지금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에고, 에고의 아마 여러 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7장부터는 이제 에고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의 제목은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이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양을 가진 것들, 현상. 현상은 특징이 형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꿈이라는 거죠. 이 꿈에서 깨어나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에고로 인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약간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문과면서도 이과라서 좀 이 책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산만한 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자꾸 하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번 7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것이 나와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책을 같이 보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죠? 아니, 자기가 어디 아픈가를 알아야 고치지. 자기의 병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병을 지금 톨레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7번, 8번까지 현재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그냥 딱 깨놓고 말하면 톨레식으로 말하면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의식이다. 그런데 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미혹되어서 지금 현상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의식은 본질인데, 우리는 본질인데, 자기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상계에 미혹되어서 현상계에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본질인데 왜 현상계에 지금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할 때, 첫 번째 이제 원인은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었다는 거죠. 의식이고 본질이고, 의식 본질은 불생불멸이잖아요. 근데 이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현상계에 떨어져서 미혹되었단 말,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미혹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부처님이 쓰신 용어예요. 미라는 말은 미야, 길을 잃었다는 말이고, 혹은 매혹되었다. 혹은 홀릴 혹자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 홀려가지고, 현상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본질인데, 본질에서 나와서 현상계에 집 나와서 현상계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지아이의 그 신세.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제 그게 지금 부처님이 파악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게 정확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여러 번 말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여튼, 영화를 보면 영화가 불 딱 꺼지고 시작되면 어느새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 주인공하고 같이 주인공의 감정을 같이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이라는 걸, 의식은 관객인데, 이 현상계에 대한 관객인데, 자기가 관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시각과 청각으로 된 영화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먹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 감정을 실제로 느낀다.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현상계가 똑같다는 거죠. 현상계가 시각, 청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감정, 이게 다채로우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는 깜빡 그냥 이 영화를 깜빡 사실인 것인 양
지금 착각해서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 현상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첫 단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그래서 지금 현상계에 떨어져서 이 거지아이처럼 미아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상황,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혹을 바로잡는 방법은 견성이에요. 성품을, 본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견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첫 단추부터 바로잡자. 그래서 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견성을 하기 위해서 집중 수행을 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죠. 그 뜻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견성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 그 의문을 계속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 혹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본질 혹은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계속 거기다가 에너지를,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견성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한다, 의문을 일으킨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이거 보고 듣고 움직이는 이것이 툴레 같은 사람은 의식이라고 하는데, 말귀는 다 알아듣겠는데 근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 의식을 한번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없어요. 이걸 한번 확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향, 자기 집을 한번 확인해서 거기 가서 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집중 수행, 그래서 기왕이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을 하고, 우리 인사동 선방에서는 달에 이렇게 2번씩 하니까 언제든지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이제 계속 이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 또 본질이 드러난 사람은 본질을 챙기는 시간을 또 그렇게 집중해서 가져서 본질에 힘이 붙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나다, 의식을 의식하는 그 상태를 계속 힘을 붙여나가는 것, 그게 이 미혹을 바로잡아서 견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수행,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금 수행이에요. 왼쪽은 우리가 어떻게 병이 들었느냐고, 그 병을 치유하는 법을 오른쪽에 쭉 적은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가. 첫 번째 잘못된 병은 미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해결하는 방법은 견성이다. 상황 이해되죠? 내가 본질이 의식이라는 걸 지금 잊어먹고 있는 상황, 엉뚱한 것을 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게 미혹이다. 그리고 이제 미혹이 되면, 원래는 의식인데 의식인 걸 잊어버리고 미혹당하면 동일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나는 본질인데 자기가 본질인 걸 까먹고 현상계에 떨어져 버리면, 제가 우스갯소리 잘합니다. 그죠? 코미디언들이 뭐 하다가 갑자기 스톱한 다음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해서 현상계에 떨어진 거지 아이가 어느 날 진짜 나는 누구? 또 여긴 어디?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단골 손님,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사람, 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나도 모르게 동일시를 했다. 그럼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폴레에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몸은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상계에서 이 몸은 뭐 아들이기도 하고 뭐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뭐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 그렇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몸이 가지고 있는 또 남성 여성 또 인간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나라고 동일시를 할 수밖에 없다. 미혹당했으면.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 톨레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세히 봤었죠. 그래서 동일시한다. identification. 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나라고 동일시한다. 그 동일시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 지금 톨레의 여기서 이번 장에서 동일시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잘못 동일시했잖아요. 몸을 나라고 지금 했잖아요. 의식인데 몸을 나라고 했잖아요. 이걸 바로잡는 동일시를 바로잡는 그러니까 탈동일시, 동일시를 벗어나는 바로잡는 방법은 현상은 생멸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동일시한 몸이 생멸법이라서 생멸법이란 말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정말로 예리하게 보면 모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실상인데 자기가 실상인 걸 까먹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동일시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허상이라면 그거하고 그 동일시를 놓게 된다. 그게 허상인 줄 알면. 그래서 이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시한 이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톨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책의 268페이지, 제 책의 268페이지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거 있습니까?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본래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말 이 멋진 말이잖아요.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본래부터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요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요 재행무상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가 빨리 사라져요. 재행무상을 자세히 보면 지금 제 말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 사라져서 어디로 가지요? 제 말이.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져서 어디로 가요? 형상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어디 가서 저장돼 있나요? 그냥 증발해버리지 않나요? 그러면 이 순간순간이 증발하고 있다, 예요. 그럼 그것이 이 순간순간이 증발한다는 걸 알면 이 지금 순간순간에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 찰나찰나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몇십 년 살았는데 어디 갔느냐? 증발하고 없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로 없다를 만약에 실감나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인생은 꿈이네, 꿈 같네. 어젯밤 꿈이나 내가 살았던 몇십 년이 뭐가 다르지?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느냐면 우리가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의 업장도 사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지배를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리하게 정말 모든 것은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게 진실이니까 진실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달마에게 해가가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괴로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달마의 말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해보면 찾아보면 이미 지나갔죠. 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업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업을 가져와라. 내가 안정시켜 주겠다. 그래서 업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더라 이거예요. 아, 업은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시하는 그 현상, 이 몸과 생각, 감정, 나의 또 업이라고 하는 업 혹은 죄, 이런 것들이 막상 찾아보면 없다 이거예요. 실제 있는 거는 뭐냐? 아, 지금 눈앞에 지금 있는 지금 요 순간밖에 없는데 요 순간도 사실 지나가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계가 꿈과 같다는 느낌이 그때 실감이 오는 거예요. 실감이 온다.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혹은 이런 역할들이 꿈과 같이 그냥 이렇게 뜬구름 같이 흘러가는 것들을 내가 나라고 잡고 있었네.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네. 하는 걸 우리가 자각이 이제 온다 이거예요. 톨레가 그 점을 강조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사물도, 육체도, 에고도, 사건도, 상황도,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야망도, 두려움도, 드라마도. 많이도 언급했네. 진짜 다 흘러가지 않나요? 예. 모든 것은 무척 중요한 것처럼 가장하고서 왔다가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가버린다. 그것들이 나온 무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것들은 정말 실제하는 것이었을까? 그것들은 하나의 꿈, 형상의 꿈 이상인 적이 있었을까? 이 형상은 다 꿈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우리의 동일시를 바로 잡아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나라고 했구나 하는 그 착각을, 동일시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바로 잡아준다. 한 칸 뛰어가 보겠습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꿈은 이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이다. 그것이 이 세계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존재하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꿈꾸는 자. 예. 이 꿈이 있다는 말은 꿈꾸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는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왔다가 간다.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안에서 꿈이 나타나고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아, 그러니까 꿈을 가능하게 하고 꿈이 나타나고 꿈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제가 예전에 저 BTN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퀴즈를 냈더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퀴즈를 냈느냐면 꿈을 꾸는 자가 꿈속에 개입합니다. 지금 여기서 꿈을 꾸는 자가 꿈속에 개입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줄을 알면 꿈꾸는 자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꿈이라면 이 꿈을 꾸는 자가 이 꿈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채면 그 사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자를 말을 하자면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지금 불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본질, 뭐 의식.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개입할까요? 제가 답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개입하느냐 이게요. 그거는 꿈꾸는 자는 꿈속에 어떻게 개입하느냐면, 꿈을 만들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 자체가, 이 현상, 이 꿈 같은 현상 자체가 꿈꾸는 자가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한다 이 말은 피조물 속으로 창조가 피조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대목은 약간 이렇게 영감을 주지만, 이거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꾸는 자가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찰나생찰나멸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자기 독립성을 항상 유지하면서 나타나서 여기 있으면 안 돼, 꿈꾸는 자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꿈을 꿀 때 꿈 자체가 꿈꾸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 모든 것이 지금 꿈꾸는 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색적시공, 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지금 톨레도 지금 동일시에서 현상은 생멸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생멸법 자체는 진여가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파도는 그것 자체가 다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까지 같이 오면 이런 동일시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나는 물인데 지금 다양한 파도로 드러나니까 모든 게 다 나의 분신이 되는, 정말로 스케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동일시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깨진다, 바로잡아진다. 이제 그런 한 예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그러니까 꿈 전체가 꿈꾸는 자예요. 네, 꿈 전체가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가 꿈 전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인 것 배후의 절대적인 것, 또 시간 배후의 시간 없음, 시간 배후의 시간 없음, 이런 거는 가장 좋게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 그 표현은 의상대사의 9세, 10세, 보상적이라는 법성계의 구절이에요. 9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이 3세를 한 번 더 나눈 거. 과거를 또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도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미래도 미래 완료처럼 미래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 이런 식으로 나누면 9개의 시간이 펼치는, 이것은 전부 뭐냐? 생각 속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의 시간은 9세, 9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과거 완료, 과거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현재 완료, 현재에서 보는 미래, 미래 완료,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 이렇게 가능하지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9세예요. 이거는 현상으로서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모든 9세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현재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때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서 일어나는 9세가 펼쳐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으로서 의 시간을 10세라고 불렀다. 의상대사가.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9세와 10세가 지금 눈앞에서 상호간에 적하고 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간 배후에 있는 시간 없음은 10세를 말한다. 이 10세는 사실은 영원한 현재고, 어떤 의미로는 이것만이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서 존재하는 이 10세 위에 9세가 찰나생, 이것도 찰나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 일으키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들, 9세거든요. 이런 시간에 대한 예리한 구분.
지금 요 모든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체가 지금 나타난 공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공간이 바탕이고, 그리고 모든 물체가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본질과 현상이 겹쳐지고 있다.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리한 눈을, 통찰을 이제 가지면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아, 지금까지는 나타난 것을 나라고 잘못 동일시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본질이면서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근데 현상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나타났다. 꿈 같은 거, 현상은. 근데 그냥 꿈은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꿈이 꿈꾸는 자가 나타난 모습이다. 참 오묘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본질과 현상의 중도고, 연기고, 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 본질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리고 현상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과 나타나 있는 것이 동시에 또 같이 있다.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도 쓰고, 연기라는 말도 쓰고, 중도라는 말도 쓰고, 분리, 또 이런 색적시공, 공적시색, 구세, 십세, 호상, 적. 그러니까 요 적이라는 말이 참, 적이라는 말이 연기라는 말, 중도라는 말. 그러니까 참, 그, 우리가 하여튼 잘 논리로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알아서 이제 소화를 해서, 그래서 현상은 생멸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토대, 바로 그 토대가 상대적인 것 배후에 있는 절대적인 것, 시간 배후에 있는 시간 없음, 또 형상의 내부와 배후에 있는 의식이다. 형상과 그 형상의 내부와 배후에 있는 의식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약견 재상은 형상이고 비상은 또 본질, 바탕이고. 그래서 재상과 비상을 같이 보면 적견 열애, 열애는 중도 연기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세계의 구조를 이렇게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보면 꿈속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 뭐 건물들, 자연들, 하늘과 땅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의식이었죠. 꿈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의식이었죠. 예. 그것처럼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이 모양으로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금방에 있는 모든 금붙이는 다 금이고 크루아상 파리바게트에 있는 모든 빵은 다 밀가루고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다 의식이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참 고맙지 않나요? 톨레가 단정을 해줬어요. 그 꿈꾸는 자, 의식이 바로 당신이다.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다. 의식은 항상 모든 것의 바탕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 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있는 여여부동한 그게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잖아요. 이번 장이 7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 나는 누구냐 형상이 아니라 형상으로 낮춘 의식이다. 의식이 나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잘못된 라인에서는 나는 의식인데 미혹되어서 현상계에 떨어져서 이제 몸을 동일시함으로써 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역할을 다 나라고 해서 인두껍을 뒤집어 썼다. 예, 나는 의식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껍질을
뒤집어서 가지고 이제 이게 나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동일시했다. 그래서 에고가 생겼다. 에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에고가 생긴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되죠. 그게 우리 현실이죠. 네, 그러면 문제는 에고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에고를 극복하는 방법은 본래는 시간, 즉 업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에고가 급격하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가 보기에는 우리가 에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서 이 시간이라는 에고는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 속에 과거, 미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에고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에고한테 먹이를 주는 가장 기본이 시간 개념이다. 그런 생각 속에만 있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이 만약에 그러니까 시간이 사라지면 에고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톨레의 이 문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제 책에는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 나옵니까? 네, 보겠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는다 이 말은 현재만이 리얼하다는 걸 내가 자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깨어 있으려고 현재의 순간을 내가 친숙하게 생각 속에 빨려가지 말고 그런 과거, 현재, 미래 말고 실제 시간인 현재에 내가 딱 깨어서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에고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서 한눈 팔게 만든다.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속에서 과거, 미래로 떠돌게 빗나가게 만든다. 현재가 집인데. 그러니까 에고는 우리가 집을 나가야 살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을 안 나가고 딱 있으면 에고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꼬드기는데 우리가 딱 집에 붙어 있으면 안 속아. 자, 다시 말해 에고는 삶과 이 적나라한 실제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다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다, 무시한다, 저항한다, 현재에 저항한다. 이게 고통이에요. 현재랑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싸우고 바꾸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고통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에고의 특성이다.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왜냐? 에고는 미래에다가 이상을 세워서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므로써 현재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현재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저는 정말로 제가 젊을 때 살아온 그 수십 년을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저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된다. 꿈을 세워서 거대한 멋진 이상을 세워서 그것을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너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거 정말 그런 교육 많이 받았어요. 항상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희생해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를 희생하는 사회 시스템 이걸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속았더라. 네, 속았더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삶을, 이 진실을 왜곡되게 살게 했는가, 우리를. 그게 엄연한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고는 현재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을 저는 뚫을 꺼놨어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시간이 환상이다 이거예요. 리얼리티가 아니다 이거죠. 시간은. 근데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가 강할수록 삶은 한층 더 시간에 지배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에고가 쓸 자리가 없어지겠죠. 에고의 집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걸 다시 말하면 진짜 리얼리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 순간은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생각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에고가 쓸 자리가 없어져서 이 에고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 262페이지. 여러분 26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제 거는 262페이지인데 여러분 263페이지 되겠네요. 그 중간쯤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중간쯤에 나오는데 263페이지 중간쯤이네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나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얼마나 좀 깊게 자각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이란 한자가 보세요. 참 한자가 참 기가 막혀요. 지가 다만이거든. 다만 현재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 자체가 다만 현재 이 말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지금 다만 금밖에 없어. 이 순간밖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진짜 지금이죠. 지금이란 말 자체가 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금이다. 현재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이걸 제가 근데 지금 자체는 재미있는 게 여러분 금할 때 금 자체는 계속 금 아니에요? 계속 지금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금. 그래서 요 지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요 지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 지금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금에 딱 발을 디디고 설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실제로는 언제나 지금밖에 없지요. 언제나 지금밖에 없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못 앉고 생각 따라 가버린다 이거예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동서남북으로 막 쏘다닌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뭐 모자란 거 있나요? 숨만 쉬면 되지 않나요? 지금은 모자란 게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옷 입고 계시고 에어컨 켜져 있고 옷도 다들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계시고 아침 안 드신 분은 조금 배고프시겠다만 저 그 과자 있습니다. 과자 한두 개만 하면 지금 잠시 시장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갈구한다 이거죠.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신 차리기. 그래서 제가 널이라고 표현한다 이걸 이제 뭐 중언 부언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을 우리는 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널이 오늘이고 하늘이고 이렇게 널이고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직 존재하는데 힘든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지금에 있다. 오직 지금에 있는데 힘든다. 이 말은 오직 존재하는데 힘든다.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왜 오직 존재하는 인이라는 말을 사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까먹어버리고 어디로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데 그래서 요 언제나 계속되고 있는 이 지금 여기에 발을 딱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네. 저 지금 용두 관음이 관세음보살이 용머리에 딱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은 빠르죠. 지금은 희한하잖아요. 안 움직이면서도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죠. 찰나찰나가네.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과 같다. 요 지금이 용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딱 서는 거. 요거 용두관음, 기룡관음, 용을 타고 있는 관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 모든 지혜의 상징을 저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이 끝없는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끝없는 영원한 현재인 이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맞죠?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은 없었죠. 그러나 이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지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다 한눈 팔고, 다 한눈 팔고 집 나가서 떠들고 살고 있다.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도 당신이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존재하며, 그렇죠? 과거나 미래가 다 이 지금에 불러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생각 일으켜서 불러오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과거도 지금에 나타나고 미래도 지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혹은 예수님 가라사대 이럴 때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영산해상에 쓰려면 그걸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극락정토가 어디예요? 서방극락정토. 지금이잖아요. 동방극락정토도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다는 걸 알아채고 또 처음부터 살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서방극락정토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요 말을 그대로 따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에 살고 있죠. 지금이 깨달음의 땅이죠. 맞아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안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엄리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안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 일으키면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깨어만 있으면 깨달아 있는 건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예, 우리는 참 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깨달음의 땅이에요. 그대로. 자,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도 당신이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미래를 기대해 줄 때만 존재에 나타나며 그것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자 그러면 왜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시간은 한없이 길게 보이는가?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해 내용물을 현재의 순간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들은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의 입장에서는 변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질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 하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많으면서 하나고, 세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로 안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작용을 일으켜서 수많은 많은 것으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적 다, 다적일, 일체적 일, 다적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지금 소화되죠, 이제는. 눈앞에서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공간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바탕, 이 무대, 지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혼동하는 것이다. 이 말은 눈이 나타나는 현상에 팔려가지고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는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산다. 맞아요? 그게 미혹이다 이거예요. 홀린다 이거예요. 아, 여러분, 근데 현상이 좋긴 좋아. 아니, 뭐, 그냥, 손녀 재롱 뜬거 보면 그냥, 깨달아도 들고, 그 이상이 없어.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안 속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좋은 게 많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지만, 수많은 좋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느라고, 나타나는 그 공간 자체를, 무대 자체를 놓친다. 이거예요. 자, 현재의 순간을 내용물과 혼동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을 내용물과 본질을 현상과 혼동함으로써 시간이라고 하는 환상뿐 아니라 에고라는 환상도 생겨난다. 그러니까 에고의 다 그 특징은 시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없이 현재에 딱 깨어 있다면 에고 나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깨어있는 것 전체, 이 깨어있는 이거 의식 자체, 깨어있는 이거 하나, 이것이 분명해져서 여기에 개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저절로 없어진다. 이 현재에 딱 깨어있으면. 따라서 에고는 시간이 없으면 에고도 사라진다. 그래서 에고의 먹이는 시간이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과거, 현재,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도를 아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데 속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깊은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가 265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레의 사색은 참 깊어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책에는 265페이지 거의 마지막이나 다음 장 같은데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요 문장이 있는데 266쪽 위에선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네요. 네 번째 줄. 네.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이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여러분한테 배웠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4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태극기 보면 근곤이감이라고 해서 그 태극기 옆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4라는 숫자가 주는 게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 항상 동서남북, 춘하, 추동. 그러니까 4는 줄이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보면 사대문 있잖아요. 또 춘하추동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인간의
네 가지 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항상 상대성이고 상대성이란 말은 수평적인 차원이에요. 수평적인 차원. 근데 인간한테는 수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수직의 차원은 3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4지요. 수평적 차원을 이게 늘면 이제 8이 되고 나중에 88, 64개가 펼쳐지잖아요. 그걸 64개를 압축한 거잖아요. 항상 변화의 세계예요. 주역의 괴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있죠. 요 모양은 뭐냐면 요 가운데에다가 막대기를 딱 꼽으면 황도라고 해서 겨울에는 그림자가 12시 되어도 길어요. 황도, 태양의 각도 때문에 수직으로 막대기를 꼽으면 겨울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해가 기울어져 있어서. 여름에는 올라오니까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65일 동안에 정오에서 막대기의 그림자를 이렇게 이은 모양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태양의 길이라 황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림자를 쭉 하면 하지에는 제일 점하고 거의 같아지고 동지에는 이렇게 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갔다가 다시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 모양은 요 가운데 태극기에는 요 막대기를 찍은 요게 태극이에요. 태극기의 태극은 안 보여. 태극은 딱 점이에요. 가운데 점. 딱 중간점. 여기 태극이에요. 여기 1이에요. 1. 그리고 요거는 아래 위로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가 빨간 거구나. 예. 그래서 여기 둘이죠. 그리고 요거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원하고 1하고 2가 들어있어요. 원하고 1하고 2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수직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그래서 이 세 개. 그게 태극기가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의 뜻은 굉장히 깊어요. 사괴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 태극, 요 0과 1과 2를 가지고 이 세계의 수직적인 이치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한 세계죠. 요 1이 인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공이 상대성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그 매개체다. 사실은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매개체, 영어로 하면 하늘, 본질과 땅이라는 것을 매개하는 거. 이게 영어의 I. 그리고 매개하는 걸 하나 더 표시해주면, 매개체라고 해주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그런 철학이 태극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태극기는 정말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걸 말한다. 우주의 모든 원리를 태극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 제가 별거 다 배웠죠, 그죠? 태극기만 가지고 옛날에 한 2시간 강의했었어요. 태극기의 상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시간도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항상 3대라고 불러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제 설명하는 그 방식.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일반적으로 구세라고 하는 9가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
상대성의 세계,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러나 삶에는 깊이라는 수직적 차원도 있다. 수직적 차원도 있다. 수직적 차원에는 오직 현재의 순간이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한 통찰이에요. 이 수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주 앞에 딱 서면 좀 형이상학적인 좀 떨림이 있지 않나요? 우주 앞에 딱 정말 밤하늘에 딱 홀로 서면 이 대우주의 단독자로서 대하면 어떤 그런 인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이 우주와 통하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가. 근데 그런 느낌이 밤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 지금 이 순간, 지금을 자각하는 순간,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 새로운 차원은 이 지금 일상이라고 하는 표면적 밑에 숨어있던 본질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술은 이 본질을 느낀 사람이 그 본질을 드러낸 것이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술이고, 예술이라는 말 아시겠죠? 모든 좋은 예술은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술을 보는 순간 우리를 본질하고 통해버리는 거예요. 한 인간이 본질을 통한 순간을 좋은 예술로 표현해 놓으면 항상 그 볼 때마다 같이 본질로 통하는 거 이해되죠? 그런 게 고전이에요. 그런 작품은 내가 그 앞에 딱 서면 키가 쑥 커진 느낌, 키가 커지는 느낌, 이 수직의 차원하고 통하는 느낌. 예술이고, 또 하나는 종교예요. 종교는 아주 당연하게 이 세계를 다루고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나가지는가? 내가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간 시공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대 만나기 전에 100m죠. 시공간이 달라져. 그 정말 진실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다른 시공간이 펼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신비가 우리 삶에는 이렇게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테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같은 거야. 사랑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다 우리한테 수직적인 차원을, 본질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살다가 살짝 예술을 보거나 사랑을 만나거나 하여튼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그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종이에 싹 비인 거 있죠? 이거 책 보다가 종이에 빌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피가 싹 배어나오죠. 이해되세요? 하얗게 되고 그 사이로 피가 싹 번지잖아요. 그게 본질이 현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질이 드러나는 선홍빛 피가 상처로 스며 나오는 순간들. 그게 인생의 신비예요. 지금 우리 수업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재미로 모였어요. 그죠? 다들 조금씩 이상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수직적 차원에는 오직 현재의 순간이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가 존재의 문이에요. 하이데거의 말이지만 현재는 존재의 문이다.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항상 우리들의 어텐션을 현재에만 가져오면 생각은 사라지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수직의 차원이 열리는, 우주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그때 되는, 무한 앞에선 인간. 그러므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시간은 생각에 통해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제공하면 에고가 강화되고, 그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시간을 제거하면 에고가 힘이 빠진다. 여기 에고의 힘을 빼는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요령.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생각은 붙어 있어요. 시간과 생각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이 시간이 제거된다. 시간이 제거되면 에고가 제거돼. 그래서 자, 의식으로부터 우리 본질인 의식으로부터 이 생각 속의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의식이 깨어나게 하고 생각 속의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톨레가 했네요.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에고인데 에고를 제거하는 방법은 시간을 제거하면 업이 사라져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는 업을 먹고 산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러려면 항상 현재로 자각을 돌이키는 거. 집 나간 것을 돌이키면 돌이키는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의식, 지금 여기 의식. 여기서는 에고가 힘이 빠진다. 그게 요령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영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톨레는 현재를 그렇게 강조해요. 하여튼 이해돼요. 이 체험하게 되면 자꾸 현재로 돌아와요. 그 현재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 걷다가도 신기하네. 지금도 현재네. 여러분, 길을 걷다가도 신기해요. 지금도 밟는 순간마다 현재를 밟아. 그런데 딴 생각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거 한번 잊어버리면 몇 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 현재를 밟으면 현재가 연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현재가 용이면서요. 현재가 연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연꽃을 밟는 거예요. 현재를 밟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각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톨레 같은 사람은 현재를 지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수행이다. 무슨 무슨 폼 잡는 그런 거 말고 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말고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순수한 어떤 영적인 수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에서 깨어있기, 그걸 자기가 자각하기, 그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